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오늘 주제는 곡물입니다. 곡물에 어떻게 투자할 건가 하는 것이고요.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곡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항상 봐야 될 것이 이 달러 지수죠. 달러 지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1년치고요. 먼저 한 10년치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볼 때 달러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대 보면은 거의 80대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있다가 그 이후로 2015년 이후로는 이 90에서 한 1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최근에 이제 이 90에서 92 정도 사이에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2013년, 14년 이때 테이퍼링 시작하면서 이제 달러 지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5년부터 금리 인상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은 지금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후로 계속 이제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요. 그런 것 이제 어려운 국면에 있다는 얘기는 유로화 약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기 쉬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동을 보셨고 2015년, 17년 이때가 아마 저기 유럽인가 중국에서 아마 이렇게 문제가 한번 됐을 때 이때 한 달러 지수가 한 102 정도 이렇게 넘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때에 비하면은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 전염병 국면은 더 심했을 것 같은데, 2015년, 17년, 16, 17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달러화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금융적이나 뭐 산업적인 것보다는 자연재해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볼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이 되었고, 지난번에 조정됐을 때는 한 80 정도에서 조정이 된 반면에 지금 한 90 정도에서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제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유럽에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될지 아니면 안 될지에 따라서 달러화의 이제 강약이 또 바뀌긴 하겠지만 옛날에 80대 있던 것이 90대 있다는 것은 그 전보다 훨씬 미국 경제가 더 건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곡물 가격도 한 이 정도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곡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 소이빈 대두죠. 그 다음에 이제 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물로. 그래서 소이빈을 먼저 보시면 1년치 차트는 이렇게 나오고요. 1년치 차트로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가 계속 오르다가 유지되다가 이제 한 번 더 뛰고 다시 이제 이 저점 만들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내려가려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을 지나서 금리 인상이 돼야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자연재해나 아니면은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연준이 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치에 말씀드린 달러 지수라 보면은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2013년 요때 테이퍼링하고 뭐 그다음에 15년 금리 인상할 때 이 보시면 같이 움직이는데 요때는 달러가 말씀드린 것처럼 80이었고 평균이 요때는 달러 지수가 이제 평균이 9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포인트도 좀 다르다는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미국 경제가 그동안 10 정도 더 강세가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마음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트 가격 이게 밀가루죠. 밀가루도 보시면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이제 최고점 찍고 다시 이제 저점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0년치 차트 보시면 뭐 소이빈처럼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건 주로 이제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사 그죠? 뭐 소이빈 대두는 다른 데도 많이 쓰지만 이제 밀가루는 주로 먹는 데 쓰니까 좀 더 이렇게 요런 부드러운 곡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곡물 얘기할 때
이 옥수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보시면, 자, 옥수수가 밑에 있을 거로 보이는데, 예. 자, 설탕 가격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곡물에서. 근데 이제 가끔 옥수수 가격으로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곡물을. 그래서 옥수수 가격도 보면 1년치로 보면 이제 최고점 찍고 내려와서 이제 저점 만드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지기는 당분간 내려가진 않고 여기서 유지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들 보시면은 이제 이 대표적인 소이빈, 위트, 그 다음에 콘 이렇게 세 가지 봤는데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페드에서 말하는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가진 않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곡물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이미 이제 뭐 땅을 뭐 금방 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토는 벌써 갖고 있죠. 그래서 생산 영역이나 유통 시설이나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가격만 올려가면서 이제 팔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이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든지 곡물 회사들은 어느 쪽이든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때문에 곡물의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막 줄어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곡물 회사들한테는 이제 가격을 더 올리고 매출 이익이 더 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주식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먼저 보실 것은 아처 데니얼스 밀드랜드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33.7빌리언짜리 미디움 캡 회사고요. 여러분 이제 이거 심볼 외우실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 칩 만드는 회사 중에 뭐 인텔,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가 있죠. 그래서 AMD의 MD를 바꿨으면 ADM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DM으로 외우시면 이 심볼 외우기 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심볼이 ADM이고, 현재 주가 60불이고요. 52주로 보면은 6월 7일 날 69불이었습니다. 그래서 52주 최고가에서 9불 밑에 위치하고 있고, 1년치 차트 보시면은 거의 뭐 앞에 보셨던 뭐 콘이나 위트나 소이빈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일 큰 곡물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거는 좀 이제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악재 뉴스로는 이제 반독점법, 지금 바이든이 이제 사인했는 행정명령 내렸는데, 여기도 좀 이 회사가 조금 걸리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곡물 쪽으로는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좀 보시면은 그래도 이퀴티 서머리 스코어로 보시면은 불리시 8.3점이고요. 디비던스로는 2.45% 주고 주당 0.37센트 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로스, 디비던 그로스를 보시면은 한 3% 정도 이렇게 추가로 하고 있고, 페이아웃 레이쇼는 앞으로 향후 한 40%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닝스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스 프라이즈도 하고 있고, 연으로 보면은 EPS 그로스가 34%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스테이플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의 식료품계에 속하고 시카고에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ESG는 이제 뭐 괜찮게, 전체적으로는 좀 괜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회사가 이제 ADM에 이어서 이게 번지 볼 건데, ADM과 번지를 따지면 번지가 조금 더 작은 회사인데 수익률은 번지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ADM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수산물 이제 저장 창고에 담았다가 이제 운송해서 보내는 그런 이제 일을 한다 그러면, 번지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비료 같은 것도 하죠. 그래서 추가로 더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일단 번지가 여기서는 이제 52주 보면은 더 많이 올랐군요. 네, 펀더멘탈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은 31점으로 약간 고평가됐다고 보고, 퀄리티 19점, 퀄리티 좀 낮군요. 그 다음에 그로스 스테빌리티는 96점으로 좋고, 파이낸셜은 77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AI 분석으로는 단기하고 장기로는 좋게 보고, 그다음에 단기로는 위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ETF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FTXG라는데 Food and Beverage의 8% 정도, 그다음에 iShares하는 Global Agriculture 6.9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아시면 그 이제 글로벌 에그리컬처 VEGI 요거는 하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상 기온이 온다든지 지금은 이제 뭐 중국 남부의 홍수 뭐 이렇게 나왔지만 이 남미에까지도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이제 주요 농수산물 생산지인데 그런 데까지 아니면 호주에까지도 이제 이상 기온이 영향이 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농수산물이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VGI가 이제 상승할 여력이 많아지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런 걸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닝을 한번 보시면요. 어닝 보기 전에 이제 이 트레이드 지금 보시는 거는 이 트레이드고요. 이 트레이더에서 보시는 이제 애널리스트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보신 게 피델리티에서는 이제 이퀴티 서머 스코어가 있었죠. 8점으로 이제 바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라이스 타겟으로 보면은 지난 3개월 동안 8명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낸 리포트에 나온 이제 프라이스 타겟인데 로우로는 60불, 하이로는 80불,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70불, 현재 가격은 60불, 그래서 업사이드로는 한 10불인데 퍼센트 따지면 17% 정도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닝을 한번 보시면 어닝을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제 어닝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초에 낮다가 연말에 높아지는 이런 곡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일정하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올해가 이제 지난해에는 주당 이익이 3.59였는데 2021년은 주당 4.52,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주당 4.45니까 오히려 2022년 되면 이제 주당 이익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내년 되면 뭐 특별한 기상 변동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작물이 수확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면은 주가는 좀 약세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ADM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레버뉴로 보시면은 레버뉴도 거의 뭐 증가하는 게 없죠, 그죠? 2020년에 64빌리언, 2021년에 71빌리언, 2022년에 73빌리언이니까 거의 이제 뭐 평평하게 가는 거니까 이 분야도 그 컨슈머 스테이플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경기 방어주로 하시고 아니면 저기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 기회를 보신다 그러면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제 번지죠. 그래서 번지는 심볼이 BG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77불대입니다. 이것도 미디움 캡이죠. 10.4니까 앞에 보셨던 ADM이 33빌리언이었으니까 3분의 1로 작은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은 1년치를 보시면은 곡물 가격하고 거의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엔타이트러스트에 관계된 얘기가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P로 보면 5.3 되게 낮죠. 하여튼 이쪽은 뭐 경기 방어주 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 이퀴티 서머 스코어로 따지면 ADM보다는 높습니다. 9.8이고 지금 이제 very bullish로 보이고 디비던스는 2.71%고 주당 0.53달러를 이제 분기 배달하죠. 분기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페이아웃 레이트는 이제 18%, 14%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배당을 올리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는 배당을 한 5% 정도 올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 디비던스가 이게 8월 18일이니까 이제 이 배당 전에 사시면 이제 번지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도 받으면서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닝을 보면 지난 3분기 동안 서프라이즈 보이고, 그 다음에 내려서 보시면 이 ESG도 괜찮게 오버롤리 높은 점수 받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지금 고평가됐다고 보고, 퀄리티도 좀 낮네요. 14로, 그로스 스테빌리티 65, 파이낸셜은 강하네요. 80으로. 그 다음에 AI가 보는 것으로는 단기, 중기는 약세고 장기로는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ETF가 아까 푸드 앤 베브리지 FTXG의 1.4%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먼저 이 트레이드에서 이제 BG 번지의 애널리스트 리서치를 보시면은 지난 3개월 동안 7 애널리스트가 준 프라이스 타겟을 보시면 하이로는 104불, 로로는 88불, 현재 가격은 77불. 그래서 이제 평균치는 프라이스 타겟이 97불입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로 한 20불 정도 올라가는데 25% 정도 업사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닝으로 와서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보는 게 이제 어닝 서머리를 보시면은 2020년에 주당 8.3, 2021년에 주당 7.82, 2022년에 주당 6.97로 오히려 주당 이게 에스티메이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탄력성은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레버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 정가도 보시면은 2020년에 41빌리언, 2021년에 50빌리언, 2022년에 49빌리언이니까 올해는 늘었지만 내년에 좀 주니까 장기적으로 좀 길게 봐도 주가가 내년까지도 좀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현상은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매출은 줄었지만 캐시플로우를 보니까 캐시플로우는 2020년에 마이너스 주당 23불이었는데 2021년은 주당 2.12, 2022년도에는 주당 6.8이니까 매출은 줄어도 이제 캐시플로우는 좋아지니까 현금 흐름성이 좋아지면 이제 사업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ADM은 이제 캐시플로우는 안 봤지만 아마 이런 비슷한 형태를 띠지 않을까 싶은데 이 캐시플로우가 계속 더 좋아지면 매출은 유지되더라도 현금이 계속 이제 캐시 펌프라고 하죠. 캐시 카우처럼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 배당도 올릴 수 있으니까 아마 배당 이익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곡물에서 마지막으로 앤더슨스 보겠습니다. 앤더슨은 너무 작은 회사라서 이제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건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잭에서 이 추천하는 앞으로 이제 6개월 뭐 괜찮을 주식 뭐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하나 고른 게 제가 앤더슨인데 곡물 쪽에서요. 그래서 이 앤더슨의 심볼은 AND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컨슈머 스테이플스고 사이즈가 ADM 가면 33빌리언이었고 그 다음에 번지 같은 경우에는 10빌리언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제 얘는 이제 마이크로 캡이죠. 그래서 뭐 반올림 한다 그러면 1빌리언 좀 되니까 앤더슨이 ADM에 비해서는 33분의 1 반지에 비하면은 10분의 1 되는 작은 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 그에 비하면 P는 15로 높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곡물 쪽에서 곡물 쪽에서 성장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려서 보시면은 1년 보시면 이제 똑같죠. 이제 ADM이나 BG, 번지 같은 거와 같이 이렇게 같은 형태로 이제 곡물 가격 따라서 좀 바뀌는 거 보실 수 있고 이퀴티 서밋 스코어는 9.8로 베리 불리시고 배당도 2.42 비슷하죠. 이제 이쪽 계통이 그 다음에 얘는 분기 배당으로 주당 0.18 달러 배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당률 보면은 지난 12개월 동안에는 상당했었죠. 이 300% 넘었다는 얘기는 이익 안 나는데 배당 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앞으로 향후 12개월은 38%니까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배당 증가가 없었네요. 지난해까지는 3% 증가했는데, 예, 하여튼 이런 상태고, 내려서 보시면은 그 ADM이나 BG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동안 계속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도 하면서도 실적이 플러스였던 반면에 얘는 이제 이 3분기 전에는 마이너스 실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플러스 실적으로 돌아섰고, 실적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많이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다음에 이제 ESG는 좀 낮은 점수고, 여기 보면 여기 앤더슨 있고, 여기 ADM 있고, 여기 번지는 없군요. 이렇게 나와 있고, 내려서 보시면은 밸류는 좀 오브 밸류 돼 있죠. 21, 퀄리티 좀 낮고 14, 그로스 스테빌리티 66, 파이낸셜 헬스 65. 그래서 펀더멘탈로 보면 번지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AAI로 보면은 단기, 중기, 약세, 장기, 강세 이렇게 나옵니다. ETF 따로 없고요. 자, 이 회사는 이제 아까 반올림에서 1빌리언짜리 작은 회사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캡이니까 현재 주가 28불이고 그 다음에 지난 3개월 동안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프라이스 타겟 리포트를 냈는데 보시면은 33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28불대에서 보면은 한 업사이드로 13.99%가 있다고 하군요. 그 다음에 어닝을 보시면 어닝에 보시면은 이제 주당 2020년도에 0.09달러에서 2021년에 1.82니까 이제 폭으로 보면 제일 크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형주가 올라갈 때 상승폭이 큰 회사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또 예상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애널리스트가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명이 예상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매출 한번 보시면 매출로 보면은 2020년도에 8.2빌리언이고 2021년도에 9.6빌리언으로 조금 성장하는군요. 근데 이제 캐시플로우로 보시면은 주당 마이너스 2.2달러였던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캐시플로우가 4.94로 주당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도 앞에 보셨던 번지처럼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면서 주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로는 1년치 차트 변동 서로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ADM입니다. 그래서 AMD로 해서 외우면 좋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일 큰 곡물 회사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것 중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시면 S&P와 한번 해보시면 S&P가 1년 동안 38% 성장할 때 이 ADM 같은 경우는 59% 성장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으로 하면은 좀 한 달치나 뭐 3개월치 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역전됐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1년치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S&P보다는 좋았지만 최근에는 역전된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컴페어 될 거는 이제 번지였죠. BG. 번지로 보시면은 번지가 이제 1년 동안 102%로 오히려 ADM보다 더 높았죠. 그래서 이 큰 곡물 회사는 꾸준히 돈을 만들어내지만 이 성장폭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보다 3분의 1 적은 번지가 이 수익으로 보면은 뭐 2배는 아니지만 좀 2배 가까이 이제 1년치로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비교할 것이 그 앤더슨이었죠. ANDE 1년치로 따지면 앤더슨이 이제 132%. 이렇게 보면은 이 작은 주식들이 더 이렇게 성장할 때는 폭이 더 큰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로 한번 보시면은 6개월치로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이 세 개는 비슷한 곡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요 지금 화살표 마우스 있는 것이 S&P 5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치로 좀 보시면 3개월치 보시면 곡물 주가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때는 또 이 번지하고 ADM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번지가 BG가 좀 더 이렇게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형주였던 앤더슨 AND는 이제 마이너스 3개월 전 마이너스 2.5이지만 곡물이 만약에 이제 다시 올라가거나 유지가 된다 그러면 또 캐치업해서 빨리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곡물 주식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곡물 추세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물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듣고 사시면 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쪽으로 컨슈머 스테이플스에 해당되는 주식을 투자하실 때 이런 것이 없으시면은 이런 곡물 쪽에 해당되는 주식도 일부 좀 갖고 계시면 뭐 위험할 때는 경기 방어주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배당을 올리면은 캐시플로도 아까 올라가는 거 보셨던 것처럼 배당이 올라가면서 일단은 주가가 S&P 좀 따라가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만일에 기후 이상 기온 때문에 작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 곡물 주식들이 많이 좋을 거라고 보이고, 그때는 이제 이 ADM 같이 큰 회사보다는 이 번지나 앤더슨 같은 이런 회사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